안녕하세요. 레츠코피아의 피아짱입니다. 오늘은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암호화에 앞서서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. 그 방화벽과 그 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. 우리 만약에 우리의 내부 시스템 중에 서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인터넷이랑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인터넷에 각각의 뭐 해킹 집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위험 세력이라든가 뭐 이런 세력들이 우리 내부망에 직접 연결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많은 데이터를 갖다 그냥 갖고 나간다든가 뭐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외부망이나 내부망을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DMZ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남한이나 북한의 그 중간선상에 DMZ라고 해가지고 그 완충지대를 두지 않습니까? 그거랑 동일하게 내부망이랑 외부망의 중간에 이제 완충지대를 넣고 다이렉트로 외부망이 내부망으로 들어올 수 없게 중, 중간에 그 DMZ를 거쳐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DMZ 그 바깥쪽을 갖다가 외부망 또는 인터넷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DMZ에서 외부망이랑 내부망 중간의 부분을 갖다가 그 DMZ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내부망이나 DMZ의 그 사이에 있는 방화벽 안쪽을 갖다가 내부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하는 업무망이 내부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인터넷 서칭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외부망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그 방화벽 동작 방식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인터넷에서 직접적으로 내부망을 다이렉트로 붙게 되면 여러 가지 해킹 위험이라든가 그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DMZ를 통해서 이제 연결하는 그런 구조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그 1번부터 6번까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동작 방식 자체가 방화벽의 어떤 룰셋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, 그 데이터를 막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뭐 데이터를 안 막고 뭐 이런 어떤 규칙을 설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방화벽의 이제 동작 방식 또는 룰셋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1번은 인터넷에서 그 내부망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무조건 전체 차단이다. 이거를 뚫어주는 경우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 룰 자체가 전체 차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대로 내부망에서 인터넷망 나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허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례로 업무 직원들이 인터넷 가서 네이버 가서 뭐 어떤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글 가서 무슨 검색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이트를 다 열어주는 게 그 원칙이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뭐 도박 사이트라든가 이런 유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그 이제 공공기관별로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 다 차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세 번째로는 인터넷에서 DMZ 구간까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DMZ의 뭐 웹서버라든가 뭐 와스라든가 뭐 이메일 서버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DMZ에 있는 어떤 서버까지를 접속하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, 우리 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떤 서버들이 있을 거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다 그러면 웹 서버가 있을 거고요. 그다음에 이메일이다 그러면 이메일 서버가 있을 거고요. 그래서 그런 서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망에서 DMZ까지 해당되는 서버의 IP나 포트 정도까지는 열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다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IP처럼 223으로 시작해서 236으로 끝나는 IP에 그 콜론 다음에 80이 80 포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IP나 포트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열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로 DMZ에서 인터넷 나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DMZ의 웹서버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
전체 차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굳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, 한마디로.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터넷에서 DMZ에 들어오는 거는 내 서비스를 열어놨으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상대방에서 그 DMZ에서 들어오는 건 있는데 DMZ에서 크게 의미 없이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단지 그 DMZ에 있는 어떤 웹 서버라든가 메일 서버가 인터넷에 어느 기간에 데이터를 연동한다든가 데이터를 송신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부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위한 IP나 포트 뭐 이런 것들은 열어줄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카톡 서비스를 한다. 그러면은 카톡이라고 하는 외부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카톡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해당되는 IP나 포트를 좀 열어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DMZ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DMZ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보통은 웹 서버가 DMZ에 있고 이제 와스 서버가 그 내부방 쪽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웹 서버에서 와스 서버로 그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IP나 포트를 좀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 외에는 특별히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내부망에서 DMZ로 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운영할 때 소스 배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그 제한적으로 좀 허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가 이제 동작에 대한 원리인데 이 동작에 대한 원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그 암호화 적용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요약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이용자인 정보 주체랑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가 두 개가 나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이고, 그다음에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 직원 명단이라든가 강사의 명단이라든가 뭐 이런 정보 주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법에서는 이제 다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송수신할 때랑 그 다음에 저장할 때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하나씩 좀 구분해서 보면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여기서 얘기하는 인터넷망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 외부망의 인터넷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외부망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개인정보라고 하면 뭐 이름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모든 정보를 갖다가 다 암호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필드 하나씩 암호화한다라기보다는 통째로 암호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서버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해서 어디 그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보면은 HTTP로 시작되는 게 있고 HTTPS로 시작되는 게 있는데 그 S가 기본적으로 그 시큐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암호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접속 자체를 암호화시키면은 그 안에 흘러다니는 모든 정보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그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정보통신망은 그 내부망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내부망에서 어떤 그 내부망에서 A 시스템에서 B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주고받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래?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망에서의 그 개인정보에 대한 송수신 부분에서는 비밀번호나 그 다음에 생체 인식 정보 등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시키고 그 외에 대해서는 뭐 암호화에 대한 요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저장 위치랑 무관하게 그 주민등록번호는 무조건 어디에 있던 건 상관없이 그 기본적으로 그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인증정보라고 하면 비밀번호랑 생체 인식 정보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암호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인터넷망 구간, 아까 그 인터넷망이랑 이제 DMZ이 있었는데 그 DMZ에서
고유 식별 정보, 우리가 이제 고유 식별자는 네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하는 그 네 가지 정보를 DMZ에서 저장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내부망일 때는 그 고유 식별 정보 중에 그 주민번호는 무조건 암호화를 하셔야 되고요. 주민번호 외에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이용자 쪽을 보시면 저장할 때 기본적으로 주민번호나 인증번호는 당연히 그 위치랑 무관하게 저걸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용자의 여권번호, 운전번호, 외국인 번호, 외국인 등록번호 같은 고유 번호랑 플러스해서 신용카드 번호, 계좌번호, 생체 인식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저장 위치랑 무관하게 다 암호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이제 그 개인정보 취급자 컴퓨터라든가 아니면은 모바일로 업무를 보는 모바일 기기라든가 그다음에 보조 저장 매체 등의 그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아닌 정보 주체에 대해서 저장을 할 때는 고유 식별 정보나 생체 인식 정보는 암호화를 하셔야 되고요. 만약에 이용자일 경우에는 모든 이용자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는 다 암호화해서 저장이 돼야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